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2024년 CBT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7번 문제 보면 IBM에서 개발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이런 건 기본인데 새롭게 공부하는 분은 헷갈릴 수 있죠.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IBM에서 개발한 그 코드로서 마이크로 컴퓨터에 많이 채택돼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7비트로 코드로 되게 7비트의 코드로 되어 있고 128개의 문자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책에도 별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8번 PCM 샘플링 과정에서 양자와 신호 비트가 1비트 증가할 때마다 신호대 잡음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게 6dB 법칙인데요. SN의 B는 6N의 플러스 1.8의 10로고 D에서 요 10로고 D는 크게 관여가 없기 때문에 여기 N이 1비트 증가할 때마다 6dB씩 증가한다라고 해서 6dB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59번 0.5W의 전력이 15dB의 선로 지나서 감쇄가 되는 경우 출력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요거는 저희 그 카페 게시판에 들어온 문제를 갖고 제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9번 문제가 있고 60번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미리 와트로 이렇게 보기가 있는지 dBm으로 있는지 제가 몰라서 두 가지 경우로 해봤고요. 그래서 성신에서 쏘는 게 0.5W라는 거죠. 0.5W로 쏘고 선로를 지나는데 요 선로를 지나면서 15dB만큼 감쇄가 된다는 거죠. 15dB만큼 감쇄가 됐을 때 여기 출력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만큼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0.5W를 dBm이나 뭐 dBW 등으로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참조로 해서 만약에 dBW는 여기가 1W 기준이기 때문에 0.5를 넣으면은 2분의 1에서 0.301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dBW가 되는 거고요. 1mW 기준으로 하면 요거 밑에 분모가 1mW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10로그 10에 요 1mW 분에 0.5W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로그에 여기 보면은 0.5W는 2분의 1W잖아요. 그래서 2분의 1W 요거 계산해 주면은 이거 더하기 10로그에 10의 3승이 되는 거고 요 10로그에 10의 3승이 앞으로 오면 여기가 30dBm이 되는 거고 10로그에 2분의 1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0의 2가 돼서 로그 2는 0.30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3d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7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27dBm으로 쏜다는 거죠. 27dBm 쏘기 때문에 여기서 15dB가 감쇄되기 때문에 27dB에서 15dBm을 빼면은 12dBm으로 정답을 이제 3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요 밑에처럼 나왔는지 잘 좀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 두 가지 경우로 봤고요. 이렇게 미리와트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이게 27dBm은 똑같이 이제 27dBm이 되는 거고요. 27dBm에서 마이너스 15dB를 빼주면은 이제 12dBm이 되는 거고 12dBm을 dB를 와트로 변환하는 공식을 아래 공식에 넣어서 풀면은 1와트에 1000에 10에 10에 10dBm을 넣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dBm 10dBm 마이너스 30에 요 자리에 넣어서 풀면은 요거는 그 12 빼기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8을 10으로 나눠주면 이제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10에 마이너스 1.8승을 계산하면 15.84mW가 되는데 요 자세한 그 계산은 제가 동영상으로 별도로 그 제작해 놨기 때문에 그 동영상 요 식 유도하는 거 참조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전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영상은 저희 카페에 그 정보통신 기사 부분에 광통신 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2024년 10월 7일 날 올린 CBT 문제 dB와 와트 이 dB와 와트 부분에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공식 유도 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번 다음 중 HTTP 웹 서비스의 웹 서버 종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서 HTTP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웹 서버가 있는 거고요. 여기 통신에 들어오면 뒤에 와스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가입자에 대한 어떠한 그 계정이라든지 그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정적인 그 콘텐츠가 되는 거고요. 와스 서버 통해서 DB라든지 각종 서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와스 서버는 동적 콘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다음 중 영상 관련 기술 구성이 잘못된 것은 해서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암기를 안 하면 het갈릴 수 있죠. H.262, 263, 264, 265에서 요것도 제가 요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정리해 놓은 거를 그 책 앞에 참조하시고요. H.262는 엠팩2 파트 2의 ITUT 영상 부와 관련된 거고, H.263은 화상회의 관련 화상회의 응용 압축 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화상회의 관련이 되는 거고, H.264를 우리가 엠팩 파트 4 어드밴스 비디오 코딩에서 이걸 H.264로 얘기하는 거죠. AVC의 가장 널리 알려진 동영상 압축 기술로서 ISO, IEC에서는 얘를 엠팩4 파트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섞여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H.264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H.264로 정리하시고, H.265는 거기서 더 압축률을 더 높인 거고, 그래서 HEVC에서 High Efficient Video Coding이라고 합니다. 63번 700bps 속도로 가는 네 채널을 다중화한다면 다중화 설비 속도로 적당한 것은, 그래서 이게 다중화잖아요. 그래서 다중화하면 얘랑 그 대비되는 게 집중화입니다. 집중화는 여러 회선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선으로 나갈 때 여기 n개가 여기 보면은 n보다 n개가 더 큰 거죠.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다중화는 이런 거를 똑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10이면은 이게 10이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이 4개를 묶어서 40으로 처리해서 똑같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0bps의 4채널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47에 28로 해서 2800bps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64번 세션 서비스에서 세션 접속 설정 해제에 대한 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토콜 제공하는 거에서 세션의 접속과 해제 설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커널 그 OS의 커널 단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의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의 다른 부분의 운영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커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5 비슷한 문제인데요. 일반 컴퓨터의 운영체제 OS에서 컴퓨터 오타네, 이것도 컴퓨터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내에 물리적인 장치인 CPU, 메모리, I/O 등과 논리적인 지원을 파일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커널, 같은 문제인데 이거 커널로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번 다음 중 전송 방식 중 동기식 전송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해서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케밋은 이제 비동기식입니다. 이거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요. 케밋에서 과거 컴퓨터들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것들에 대한 비동기 방식이고요. BSC, 랩이라든지 HDAC, SDAC 등이 동기식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7번 다음 중 AR의 증강현실 중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는 기술에서 이 SAR에서 스페셜 AR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AR에서 가상회선에 대해서 가상세계와 실세계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실세계 표현에 직접 연결하는 공간 증강 현실이라고 해서 SAR, 스페셜 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8번 다음 중 주차 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과 무관한 것은 해서 요거는 제가 그 문제를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요런 것들은 이제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LPRS 주차 관제, 초음파 관제 센터. CITS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교통망을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LPRS는 우리 그 자동차가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 번호판을 판독하잖아요. 그 번호판을 읽어서 판독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차 차단기는 말 그대로 주차의 이런 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감지 센서는 주차 유도를 위한 그 빈 공간, 우리 주차를 하다 보면은 그 빈 공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 빈 공간을 확인하는 감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 CITS나 이렇게 답이 아니면은 LPRS란 초음파 감지 센터는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주차 차단기 이런 건 너무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2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4번이 뭔지를 복기가 안 돼서 일단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69번 단말기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분산 처리 방식에 적절한 단말 장치는 해서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전공에 맞는 지능형 단말기, 이런 지능형 인텔리전스한 단말기 이런 거 잡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2022년에 나왔던 건데 중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과거 문제인데요. 송화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송화기 나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신기 또는 수화기, 전화를 우리가 전화가 이렇게 옛날 전화로 보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전화를 듣는 부분에 이제 수화기가 되는 거고, 전화를 말하는 부분에 이제 송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송화기 나오면은 탄소 입자의 떨림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송화기의 진동판은 얇은 진동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옳다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송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진동판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의 강약에 따라 탄소 입자가 크거나 작게 그 진동에서 전류 변화로 그 송화가 이루어진 원리이다. 송화기 속에는 연구 자석과 가는 동선을 가면 코일이 있는데, 코일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진동판 자석이 붙었다가 음성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세기에 따라 코일 자개를 변화한다. 음성의 크기와 높낮이에 따라 진동 횟수가 전기 에너지로 변해서 통신 선로를 통해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송화기, 진동판, 전류 변화. 그래서 요거는 연구 자석과 가는 동선을 가면 코일에 있는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어와서 흐르지 않을 때는 붙어 있다라는 것은 수화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화기. 요 저희 책에도 송화기, 수화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송화기, 수화기를 참조하셔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